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공부 좀 또 해야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통적 행위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토론이라는 게 필요하고 합의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 합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의견이 더 옳으냐, 어느 의견이 더 낫겠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좀 더 논리적이어야 한다. 어느 쪽이 좀 더 논리적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독자들께서 Justice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어느 것이 좀 더 옳은 얘기냐, 이거에 대한 공부를 했죠. Justice, 과연 정의라는 건 존재하느냐? 정말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옳은 것, 그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그런 건 존재하느냐? 결국 우리는 그 긴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은 아마도 아직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진한, 미력한 존재들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저는 우주 공간 속에서 과연 얼만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을까?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유치한 겁니다. TV의 그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 데서 나오는 코스모스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 인물들을 보다가 보면 이거 소설이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 걸 가지고 그 자료들을 꽤 맞춰서 소설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빅뱅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계에서 아주 정설로다가 받아들이고 있는 전 지구적으로 그 이야기 별로 잘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제 시대에는 논리적 근거가 지나치게 박약하다라고 보죠. 인간은 그런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적 세계에 있어서 더구나 어떠한 정설이라는 것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왜? 각자의 이익의 입장이 다르고 시각이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정답 있냐, 인생에?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내 이야기가 옳아, 그리고 이것은 전부에게 통용돼야 돼, 이런 주장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시켜온 학문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학문적으로 공고하다라고 하는 논리, 그것들이 앞으로 100년 이상 유효한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 인문학적 논리들 중에서 100년 후까지 살아남을 논리 체계가 몇 개나 있을지 저는 솔직히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논리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 경제학의 그 수많은 논리들, 자본주의 논리건 사회주의 논리건 어떤 논리건 간에 그 논리들 지금도 끊임없이 부정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사실 인간들은 그 지식체계를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 발전시켜 왔습니다. 글쎄 발전일지 그것이 단순한 그냥 변화이었을 뿐인지조차도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지성들의 고백이지요.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 한 사람들 많죠, 이제. 그래서 우리 채널 24K에서는 진짜 합성의 오류, 케인즈가 얘기했던 경제학의 하나의 획을 긋는, 변화의 획을 긋는 합성의 오류라는 시각을 한번 소개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들은 일반화시키려고 그런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그 물량이 가지고 있는 생산물이 가지고 있는 가격에 의해서 좌우된다. 일반적인 논리로 만들려고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들은 정말로 그렇게 마구 일반화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해서 영어에서는 일반화의 오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hasty generalization. 성급한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논리도 항상 이것이 최종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성급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성급하게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려고 그러지만 최종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뿌리가 뭐냐? 인간들은 대개 특수하고 부족한 근거들. 지구상에는 인간들이 지금 70억 명이 이상합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가 무척 다양하게 다르죠. 국가 단위로만 하더라도 2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논리는 제마다 다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지요. 지구의 5대양 6대주는 지역마다 자연 조건이 다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일반화된 논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인간들은 대개 자기들이 수집할 수 있는 특수하고 부족한 그런 근거들을 기초로 해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일반화하려고 듭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무슨 법칙 해가지고. 인간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체계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죠. 이건 동서양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는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이고 인덕션이라고 하죠. 하나는 연역법이라고 하는 디덕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 많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일단 가설적인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이 옳다라고 보자. 시장에서 물건이 거래되는 곳에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더라.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가격이 그 거래량을 결정하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보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귀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논리에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를 하나를 예를 들자면 Q equal FAKL. 생산량은 자본과 노동의 투하량의 함수관계에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전부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귀납적으로. 많은 기업의 형태,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쭉 보다 보니까 그 안에 통일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법칙을 인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물은 100도가 되면 끓더라. 그러면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는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지식이 하나 논리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형성하는 게 귀납법이죠. 그런가 하면 연역법이라는 게 있죠. 연역법은 뭡니까? 인간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논리적으로 엮어나갈 수 있다. 연역해서 생각할 수 있다. 엮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귀납적으로 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연역법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은 그 기초를 무엇에 두고 있느냐? 귀납적으로 형성된 지식,
그것을 엮어서 논리적으로 엮어서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3단 논법이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것이 수학 체계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연역 체계입니다. 귀납적으로 공리 하나를 만듭니다.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의 밖에 존재하는 하나의 점과 그 점을 공유하는 면에 하나의 성분과 평행선을 긋는다면 그런 평행선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의 법칙으로 선택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공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증명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연역적 증명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논리체계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귀납적으로 얻었다고 하는 지식, 이것은 아직까지 오늘 현재까지 그렇다고 생각한 겁니다. 말하자면 시장의 물건의 거래량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가격이냐? 그 이전까지의 귀납적 지식에 의하면 가격이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품질, 그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가 어떤 형식을 좋아하느냐. 옛날에는 청바지, 깔끔한 청바지가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옷이었지만 그런 청바지였죠. 요새는 쭉쭉 찢어놓은 청바지가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거래가 된다. 더 많이 거래가 된다. 기호에 따라서 거래 물량이 변한다는 귀납적 지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인간이 오늘 생각한 것은 내일도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것이 오늘 옳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일도 옳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귀납적 지식이 변하면 연역적 지식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요. 가장 논리적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직선 밖에 하나의 점을 통과하는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하나뿐이다. 이 논리가 귀납적 논리가 깨졌지요. 리만 공간이라고 하는 공면 공간이 등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간의 상상이 발견되면서 그렇지 않다. 두 가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한 6가지 정도 존재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성분과 평행한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두 개가 존재한다든지 또는 무한대로 존재한다든지 이런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러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추론했던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는 전부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쫓아가는 지식의 체계입니다. 어느 것도 고정불변의 지식도 지혜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시장의 논리가 전부다.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고 그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형태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듯이 시장은 실패한다 반드시. 이러이러한 이유로 실패한다.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든지 또는 무임승차자가 존재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은 실패하게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발견을 했어요. 귀납적 발견을 했지요. 그래서 자본주의 논리라는 것도 보완돼야 된다. 그럼 사회주의 논리는 어떠냐? 자본가는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점점 더 착취의 강도를 높여간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뭉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완성해야 한다.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이 지구상의 사회에서 그런 목표를, 범인류적 목표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미래지요. 그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화시켰던 것들이 일반화해서는 안 되네. 이런 것들을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요새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래. 그 지지율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실상을 다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다. 대한민국 백성 누구든지 여기다가 모아놓고 대통령 얼마나 지지하냐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39% 나옵니까? 그럴까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 왜 일반화하는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현재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라는 일반화는 어디에 근거해서 가능한 건데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통계학을 하는 양반들이 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섭섭하다 그럴 겁니다. 통계에 왜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까? 통계는 이와 같이 해서 그나마 인간이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들이 그런 통계적 현상에 의해서 진실을 늘 발견해 왔다면 인간의 오늘 이런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겠죠.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그걸 작성하는 사람 또는 그 통계가 목표로 하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합니다. 우리 아주 쉬운 이야기를 좀 하지요.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사랑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우리나라의 한 종교 지도자가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했다는 말이 사랑하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양반이 했던 사랑하세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스승이 제자 사랑하는 거, 제자가 스승 사랑하는 거, 상사가 부하 사랑하는 거, 부하가 상사 사랑하는 거, 거기에 통일된 개념이 존재합니까? 부모마다 더구나 자식마다 다 다른데요. 남녀 간에 하는 사랑, 그 수없이 많은 사랑의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다라는 말은 다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우리 독자들께서 20대에 생각했던 사랑, 30대에 혼인을 하고 나서 생각하게 된 사랑, 40대에 자식들을 키우면서 생각하게 된 사랑, 50대, 60대, 70대가 돼서 바라보게 되는 사랑, 다 같은 걸까요? 같은 부부간이라고, 같은 남녀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통일성을 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모두를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는 이러한 정말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도 일반화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인간의 방황이 생기다가 보니까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인간은 그러면 일반화할 수 있는 참이라는 거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모여서 살고 그래도 60, 70년, 80년, 앞으로는 100년 넘어까지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숙명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반화라는 것은 반드시 오류를 만든다. 성급하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일반화가 없이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살기도 힘들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등장하는 말, 제가 이미 자스티스의 종합 강평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은 여기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상대적 존재들 그리고 절대라는 것을 확보하기 어려운 존재들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 The same, not the same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물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는 걸 수용할 줄 알라. 상대방과 나는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상대방과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그 격에서 동일하지만 각자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에 대해서 엄청 다르다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집단은 집단 내부에서도 생존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생존 경쟁을 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막연한 얘기 아니냐.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그래,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어쩌라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럿이 함께 힘을 합치고 난관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나하고가 다르구나. 다르다는 걸 기꺼이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러면 우리는 같은 게 무엇일까부터 답을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호남과 영남이 다릅니다. 그걸 서로 다르다고만 주장해서는 대한민국이 구성될 수 없습니다. 좋다, 우리 다르지만 같아질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가자. 그리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집단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것만을 강조해서는 어떠한 편안함에도 누구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나는 종북해야 돼. 나는 종북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여기에만 매달린다면 이 사회에서 우리는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그 주제는 좀 덮어놓자. 너도 그 얘기를 주로 하지 마라. 나도 그 얘기 주로 안 할 테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뭔지를 찾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씩 서로 맞출 수 있는, 그래, 그거는 나도 동의해. 우선 우리 풍요로워져야 되지 않겠니?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지요. 이거는 꼭 일반화라는 얘기 안 해도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전해야 되겠지? 우리 사는 게 살다가 가는 동안이 즐거워야 되겠지? 이런 얘기들에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의할 수 있는 것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 속에서 또 방법이 다르면 다른 얘기는 빼놓자. 서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세월을 쌓으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쌓일 것이고 그것이 지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모두 인격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끼리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때는 같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제발 우리 사회가 같지 않은 얘기만에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를 괴롭히고 이와 같은 행태를 이제 멈춰줬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우리는 언제까지 뒤떨어진 같지 않음에만 방점을 받고 같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일반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집을 계속해야 합니까? 우리 채널 24K를 구독해 주시는 독자분들께서 중심이 되셔서 이와 같이 성숙한 그러한 이 나라의 여론의 중심 그룹으로 자리 잡아 주시기를 더 이상 어떻게 강조할 수 없을 만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